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진행을 할 때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그 메모리를 사전에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메모리 안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운영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샘플 개수라고 해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는데 이 Shift 레지스터의 샘플 개수, 메모리 개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래프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인덱스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에서는 Shift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은 선은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포인트를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VI를 실행하실 때 지금 보면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while 루프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텐데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배열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배열의 원소는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하는 그런 그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의 샘플 개수는 입력으로 인가하는 샘플 개수를 입력받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초기화하시게 되면은 사전에 지금 여기 캡처한 내용 같은 경우는 샘플 개수가 20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20개이고 그 원소의 초기 값은 0으로 설정된 배열이 하나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배열에 원소를 하나씩 그 배열 부분 대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대치를 해줄 겁니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일단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9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9로 나누면 0부터 8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0부터 8 사이의 값 중에서 나는 나머지 값이 1 또는 2 또는 5 또는 8인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나머지 값을 인가를 해주시고 케이스는 1쉼표, 2쉼표, 5쉼표, 8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나머지 값이 1 또는 2 또는 5 또는 8인 경우에는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 부분 대체 함수의 인덱스 값을 인가하기 위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을 할 텐데요. 이 Shift 레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자 0으로 초기화를 해 놓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배열 부분 대체 함수의 인덱스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 원소에는 난수 함수를 사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을 1 증가시키고요. 증가함수를 사용해서 1 증가시키고 자, 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1을 증가한 값이 샘플 개수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만족한다 그러면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증가한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Shift 레지스터 사전에 할당된 Shift 레지스터의 메모리 공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0부터 자 19까지 지금은 샘플 개수가 20개로 했기 때문에 인덱스로 하면은 0부터 19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9까지 데이터를 넣고 20번째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인덱스가 0인 부분의 값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계속 링버퍼 개념으로 데이터가 채워지도록 운영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바이패스 시켜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100ms로 인가하시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전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 안에서 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관련된 VI가 실행이 되더라도 항상 이 VI가 실행될 때 사용되는 메모리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메모리는 일정한 메모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 자, 시프트 레지스터 사용하기 03이라고 하는 VI를 하나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개수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샘플 개수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자, 부동 소수점의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 지금 보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인테저 32bi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형에서 자, 인테저 32bit 자, 롱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디폴트 값을 20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20으로 설정한 다음에 편집해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VR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 때도 디폴트 값 20으로 설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인덱스 정보를 하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정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똑같은 롱 타입이기 때문에 샘플 개수를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 변경하시겠고 라벨만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자,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얼라인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이즈 키우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롯하는 방법을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 엘리어스 제거를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플롯에서 자, 관련된 형태를 선택하시겠고 자, 라인 스타일은 점선으로 표시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스타일은 가운데 점을 채우는 스타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은 그냥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을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우선 왼쪽으로 다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일 루프 사이즈를 우선 적당하게 키우시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는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제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위에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정의하겠고요. 그런데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원소는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db의 숫자형 상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배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열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배열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배열 초기화 함수의 원소 값에는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차원 크기 부분에는 샘플 개수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배열 크기는 이 샘플 개수에 설정된 값만큼의 크기로 제가 사전에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겠고,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목 n 나머지 함수로 그 입력으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장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목 n 나머지 함수가 있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한쪽 입력은 다음과 같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하겠고, 나머지 한쪽은 저희가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9로 인가를 하겠습니다. 자, 9로 나누시게 되면은 나머지 값은 0에서 8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나머지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지금 0이나 0 이외의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이 기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기본 케이스에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조건인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1 또는 2 또는 5 또는 8인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지금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배열 부분 대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shift 레지스터의 특정 원소 값을 대체를 해줄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입력으로 필요한 정보가 인덱스하고 새로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shift 레지스터 하나 추가하시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인덱스 정보가 데이터 타입이 롱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의 데이터 타입은 자, 이렇게 롱 타입이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케이스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덱스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자, 2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사용을 하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그래서 이 증가 함수 출력 값을 바로 또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하는 게 아니고 이 샘플 개수 크기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샘플 개수 크기를 입력으로 받겠고요.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이렇게 shift 레지스터 값을 1 증가한 값이 샘플 개수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자,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겠고요. 만약에 크거나 같음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 카테고리에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에 자, 셀렉트 값에 크거나 같은 함수 출력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자,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 증가한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올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shift 레지스터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값도 자, 그래프를 통해서 자, 이렇게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드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케이스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화일프 사이즈도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 케이스에 대해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열 부분 대체 함수의 입력 새 원소 값으로는 숫자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난수 함수가 있어 가지고 이 난수 함수를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자, 새로운 원소 값으로 인가가 되도록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이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항상 기다림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고요. 입력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화일 루프 코드가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shift 레지스터 값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shift 레지스터에서 운영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0부터 19까지 해서 총 20개의 메모리 사이즈가 사전에 할당되어 있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값에 대해서 shift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할 때 보면은 링버퍼 개념으로 해서 이 20개의 샘플에 대해서 계속 표현할 수 있게끔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 유한한 내가 운영할 때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배열 초기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배열의 사이즈를 초기화해 주신 다음에 배열 부분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밸리드한 값만 shift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